우리가 통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화를 낸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분노를 한다. 아, 저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네. 아, 어떤 사람은 분노 장애가 있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흔히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누구나 다 압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늘 보면 이 화가 난다. 제일 먼저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남자든 여자든 화낼 줄 압니다. 화 못 내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듭니다. 화낼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바로 이 화라는 거는 스트레스 또는 상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와 상처에 관련되는 부분을 처리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자, 보통 보면은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엇을 하느냐? 일단은 피하거나, 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아무리 사소한 스트레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뭘 하냐면 회피를 하거나 또는 제거를 하려고 듭니다. 이때 뭐를 하냐면 회피를 한다라는 건 뭐냐?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 참습니다. 참으면서 뭘 하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 하나도 없어요. 관심 하나도 없고 그냥 참고만 있어요. 지나가기를, 소나기는 지나갈 거야. 그리고 그냥 있어요. 어떤 내용도 귀 딱 맞고 안 들려요, 그거는. 이러면서 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면서 미안하다 하는데 영혼 없는 미안함.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는 얘기를 해.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영혼 없는 미안함이고 영혼 없는 잘못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다 회피거든요. 이렇게 회피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기 싫다고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냥 벗어나려고 드는 사람이 벗어나요. 그 자리에서. 그냥 뛰쳐나가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이게 다 뭐냐면 회피하는 게 스트레스로부터 회피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럴 때는 분노를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회피는 해야 되겠는데 회피를 못하게 해, 사람들이. 또 회피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그러면 스트레스 원천을 차단시키려고, 즉 스트레스 자체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스트레스 자체를 아예 제거시키려고 들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상대를,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이 상대를, 환경을 제거시키려고 그래요. 제압하려고 되는 겁니다. 상대를 더 이상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럴 때 흔히 뭐를 많이 하면 상대 스트레스 제거할 때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요 말을 하는 게, 말을 할 때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말하면서 행동을 하게 되면 화를 내면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냐면 스트레스가 생겼다. 남자에게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발생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발생했다 그러면 일단은 회피하려고 듭니다. 회피하려고 들어요. 누구나 다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피할 수 없는 환경, 또 피해도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스트레스 원천을 제거하려고 표현을 합니다. 상대에게 표현을 하는데, 이때 표현을 할 때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을 하고 짜증도 크게 막 짜증내고 화내고, 이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들 때 벗어나지지 못하니까 제거를 시키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누구냐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부모님이면 어떻고, 친구면 어떻고, 선생님이면 어때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피해야 되는데 못 피할 환경이 되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욕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남자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남자는 스트레스에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스트레스 또는 상처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힘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힘든 거에 대해서 일단은 피하거나 제거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왜 저런지를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이게 상대에게 이해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래, 저 사람이 화내고 이렇게 갈만했네 라고 생각하면 별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뭐를 합니까? 표현을 합니다. 상대방한테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게 되면,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가 이해되고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이해가 되면, 그러면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상처가, 그리고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이해하려고 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에 관심, 즉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뭐 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보통 통상 얘기하면 사과라는 개념이에요. 사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사과라는 게 뭐냐? 내가 미안하다. 이거 자체가 뭐냐면 너가 힘들었을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개념 또는 내가 이해가 됐으니까 그거는 내가 미안하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이것 또한 관심이거든요. 그럴 때는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계속 스트레스 상처가 작용을 하고 있고 관심에 관련돼서 제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뭐를 하려고 하느냐면 상대 자신이 너가 잘못된 걸로 인식이 돼서 상대를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상대로. 그래서 싸우려고 들어요. 내 분이 풀릴 때까지, 이제 감정이 안 좋아졌더니 분이 풀릴 때까지 상대를 공격을 합니다. 이때 말과 행동을 할 때 요 말이 화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화를 내는 것과 여자가 화를 내는 근본 자체가 달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마음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낼 때, 개그하면서 화를 낼 때 말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심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과 행동으로 화를 내게 되는 이런 형태는 마음이 그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심리로 그렇게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 뿐입니다. 자, 이때 이러한 형태로 해서 우리가 제거를 하려고 들거나 또는 이해 또는 관심이 필요한데 이게 안 돼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화를 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자기에게 스트레스 또는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을 했을 때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정상적인, 그래서 인간적이면서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화를 낼 줄 압니다. 왜? 모르니까. 마음이 그렇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화를 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노인데, 그 다음에 이 분노 단계라는 건 뭐냐면, 분노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화를 내긴 내는데 매우 붕괴하는 거예요. 붕괴라는 게 뭐예요? 억울하다는 이것과 함께 이게 훨씬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분개를 합니다. 화를 내긴 내는데 분개를 해요. 분개 아시죠? 억울해가지고 막 말 그대로 공격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가 나는 거를 뭘 하냐면 붕괴하듯 매우 크게 화를 내는 거를 우리는 분노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는 분노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매우 크게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화를 내서 막 욕하고 뭐하고 하는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거의 이성을 잃어갈 정도까지도 굉장히 강력하게 분개할 때 우리는 그거를 분노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공격을 해서 이렇게 화를 내는데도 계속 화를 돋고 그러면 이제 우리 왜 그러죠? 점점 더 게이지가 올라간다고. 이제 그게 분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갑자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노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서 붕괴를 하는 거, 왜냐면 이게 점점 커지면은 이런 형태로 분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바로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을 하기만 하면 아무리 사소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상처가 발생을 했어. 그럼 통상 남자는 회피하고 제거하려고 들고 여자는 이해하고 관심에 관련되는 걸 진행을 하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원래는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게이지가 높아지면 이제 분노로 가게 되는 이런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건 뭔 뜻이냐면 그냥 일상적인 살아가면서 사소한 스트레스나 상처 크든 작든 관계없이 스트레스 상처가 발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분노를 합니다. 무조건. 즉 중간 단계가 없어요. 중간 단계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피하려고 들거나 제거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일단 분노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자, 분노부터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노 조절 장애로 들어가면 중간 단계가 없어요. 뭐 회피하는 것도 없고 제거하는 것도 없고 이해도 필요 없고 관심도 필요 없어요. 뭐 일단은 뭐부터 해요? 분노부터 해놓고 봐요. 분노부터.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하게 붕괴하면서 일단은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왜?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다 왜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느냐? 분노 조절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이렇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폭발하는 장애다. 그러니까 이건 의학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보면 의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분노가 원래는 생기기 전에 스트레스 상처로 인해서 이 중간에 작업을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회피를 한다든가 제거할 때 나타나는 표현, 이해하거나 관심을 받을 때 이게 안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표현, 이게 결국은 화를 내고 그게 게이지가 너무 높으니까 분노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분노 조절 장애로부터는 스트레스와 상처가 아주 사소한 거 하나라도 발생했다면 무조건 분노하고 보는 겁니다. 무조건. 즉 뭔가가 그냥 중간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이때부터는 장애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장애, 즉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정상적으로 마음이 정상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하고 회피 이거 필요 없고 이해하고 관심 이거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스트레스 하나에도 사소한 상처 하나에도 분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뭐가 생기게 되냐면 분노를 할 때 우리 통상 보면 알잖아요. 분노를 할 때 보면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여기는 분노 조절 장애는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분노를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 분노의 심각성도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이성이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되질 않아요. 잘못된 걸 알아. 그래서 이성이 통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분노를 하고 난 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는 알고 있지만 통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뭘 하냐. 왜? 요 통제력이 상실됐거든요. 원래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상처에서 회피하고 제거 또는 이에 관심을 이렇게 가게 만들고 그러다가 게이지가 너무 높아지면 크게 분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상으로 다시 인간적으로 이런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요 통제 장치가 있는데 요 통제 장치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통제를 하지가 않아요. 통제가 안 돼. 알면서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내가 알긴 아는데 내 마음이 그러질 못해 라는 말을 흔히 많이 써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마음이 지금 내 이성이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스트레스 하나 상처가 생기게 되면 분노를 하는데 분노하는 중에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분노가 매우 심각해진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통제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통제가 되질 않다 보니까 자, 분노를 했어. 그리고 일단락이 됐어, 이제. 그럼 또 조용해질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상처가 이제 내가 할 만큼 통제는 안 됐지만 이게 다 했어. 그리고 이제 일단락이 딱 됐어요. 그러면 흔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책을 합니다. 왜? 내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게 이렇게 심각해진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왜 했을까? 그때 그냥 조금만 참을걸. 이런 식으로 흔히 자책을 많이 합니다. 자책을.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힘들어졌던 사람, 뭐 했던 사람한테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고 내가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자책을 하고 사과하고 뭐하고 미안하다고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자책보다 이 원망은 극히 적습니다. 어지간하지 않으면 이 원망보다는 원망하기도 하지만 자책을 하면서 원망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미안하게 잘못했었는데 그럴 때 너가 요거 한 번만 했더라면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갔잖아. 요건 또 이제 원망이에요. 그 자책이 90이라 그러면 원망이 10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진행을 해나가는 게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는 있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흔히 중증 심리 장애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아직 이 이성 통제할 수 있는 이성으로 즉 알고 있고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는 바로 심리가 하나는 정상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는 흔히 분노 조절 장애는 중증 심리 장애일 때 흔히 잘 나타납니다. 분노 조절 장애. 자기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통제력이 하나가 상실돼가지고 이 이성 통제 즉 원래는 요 중증 심리 장애인 경우에도 하나는 살아있는데 나머지 심리 두 개가 장애가 발생돼 있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장애가 발생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흔히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점점 악화되면서 뭘로 가냐면 내가 자책을 하고 그 다음에 원망은 10이었고 자책이 90이었어. 내가 정말 미안해. 알고 있었고 내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내 나름대로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갔으면 안 됐었는데 그래서 너 처음에는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기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왜? 통제 안 될 일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뭘 가냐면 그럴 때 나한테 이렇게 좀 하지 말지. 내가 미안한 건 맞아.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도 너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책, 즉 시비라는 거를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요게 점점 악화되면 어떻게 가냐? 이제 자책하는 게 80이 되고 그 다음에 너를 원망하는 거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게 20 되고 요게 70 되고 요게 30으로 가고 점점 가다 보면은 요게 10이 되고 내가 잘못한 건 10이고 너가 잘못된 거는 90으로 가다가 요게 일정한 게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분노장애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분노장애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분노장애로 가면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을 합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분노를 합니다. 당연히 분노를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냐면 자기가 분노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내가 분노한 걸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깁니까? 이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관심이 왜? 자기한테 발생됐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것도 몰라요. 왜? 다 네 탓이니까. 그래서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 이성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성을 잃어버려요. 즉 사람이 아니에요. 그 순간은. 오로지 동물적 본능만 가지고서 죽고 사는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일 때 분노와 분노 장애일 때 분노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왜? 이성을 잃어버렸거든요. 이성을 잃었어요. 이성을 잃고 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노를 하는 사람은 알고는 있고 조절이 안 되는 것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수위가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낮아져요. 그런데 이 분노를 할 때, 분노 장애일 때 분노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수위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을 못해요. 그냥 이성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잃은 채 분노를 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는 이성까지 잃지는 않습니다.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하는 게 분노 조절 장애고요. 그러나 이 분노 장애는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말도 안 들려. 말 들어오는 족족 그 사람을 향해서 그걸 향해서 무조건 공격 형태로 분노가 똑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하지 말라고만 말리면은 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도 동일급으로 그냥 또 공격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분노 장애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뭘 갖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이성을 잃었어. 그러면 자책하는 거는 빵에서 한 10밖에 안 돼요. 아씨 내가 왜 이랬지? 라고. 그런데 이게 뭐가 훨씬 크냐면 원망을 해요. 탓하고. 이게 9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서 막 갔어. 그러다가 어떻게 자기가 이성을 잃고 뭔가를 했어. 근데 사람이 죽어있네? 그러니까 네가 죽을 짓을 한 거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가버려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본인은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했어. 그런데 이런 일이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조금만 참을 걸 뭐하면 그거는 분노 조절 장애고요. 그러지 않으면 분노 장애라고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분노 장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중증 심리 장애냐?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정신병증이라고 해요. 이건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심리적 정신병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일도 참 잘하고 정말 착하고 사람 너무너무 다정다감하고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한번 분노장애 딱 나오면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이거를 우리는 흔히 보게 되는데 이거 정신병을 앓고 있는 상태예요. 이후에 알아먹느라고 정신병 관련되는 이 병증을 치료해야 돼요. 분노조절 장애에 있는 사람들은 중증 심리장애를 치료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나 스트레스와 상처에 의해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 화를 크게 내거나 화를 내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심리에 관련되는 것만 조정을 하면은 얼마든지 그래서 심리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분노 조절 장애급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치료를 해야 되고 중증 심리장애 치료를 해야 되고
분노장애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정신병증을 치료해야 됩니다. 이거는 심리치료,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뭘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정신이 스트레스와 상처가 들어오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분노장애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여자들에게 히스테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분노장애거든요. 그냥 여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의해 가서 히스테리라고 표현하는 거고, 분노장애나 히스테리나 같습니다. 이성을 잃고 정신병증으로 들어가는 건 동일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이 자주 화를 내. 그럼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분노조절 장애다.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화날 일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화날 일을, 스트레스 상처를 힐링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만한 건 만들어주면 그 사람은 화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너는 분노조절 장애 하면 그 사람 진짜 분노조절 장애가 돼버려요, 그냥요.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동 청소년에 관련돼서도 이야기할 때 아이들의 분노조절 장애,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면은 이 분노를 할까요? 아이들이 비분관계를 할까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면은. 그런데 그거를 분노조절 장애래 라고 하면서 그걸 치료하겠다 하니까 애들이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자기 자신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지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정신병증으로 가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소한 화가 뭔지, 분노가 무엇인지, 분노조절장애가 뭔지, 분노장애가 무엇인지는 최소한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 상태가, 우리가 그 사람 상태가 어떠냐. 즉 모든 이 관련된 내용에는 스트레스 상처가 뒤따라가는 건 동일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회피 제거하려고 하는지, 이에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속이 되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것에 관련된 걸 다 빼먹고 스트레스 상처 발생하면 자기도 모르게 무조건 분노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 관련돼서 자책이나 원망을 어느 정도 단계로 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거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상대를,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내가 분노조절장애 아닌데? 스트레스와 상처에 관련되는 거는 다른 얘기인데? 라고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왜 이 주제를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냐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어렸을 때 스트레스와 상처로 인해서 제거하려고 막 선생님한테도 막 욕도 하고 막 부모님이 막 뭐라 그러니까 자기 딸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게 화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너는 분노조절 장애니까 그래서 열심히 상처 치료한다고 여기저기 치료 다니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인이 뭔가 잘못돼 있으니까. 그러다가 점점점 악화돼서 약을 복용을 하면서도 이제 통제가 안 되게 되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서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상담을 해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스트레스, 본인 분노장애 아니다, 이거 그래서 힐링 딱 하는, 힐링에 관련되는 몇 가지에 관련된 것만 딱 마음에서 정상적으로 작용하도록 만들어주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10년 동안을 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지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안정이 되고 나면 이제는 스트레스 상처 가지고서 내가 아프고 힘들어야 될 이유가, 기본적인 게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 예전에 이 막 하면서 분노하고 막 이랬던 게 사라지는 걸 느끼고 난 다음에 뭐를 가느냐면, 왜 내가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 너무 어려서, 어리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의 마음이 작용을 이렇게 안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아이한테 분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화가 나는 게 이게 도저히 못 견뎌서 분노하고 있는 아이에게 너는 분노조절 장애라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약 치료한다든가 정신과 치료를 한다든가 막 하는 거예요. 얘가 그 상태를 가지고서 이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 원인은 간단해요. 마음에서 스트레스 상처를 힐링하고 치료하려고 드는 행동에서, 말에서 나오는 거고 표현하는 거에 나오는 것 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는 이래라고 하면서 그걸 치료하려고 드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근본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현상, 심리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가지고서 해결하려고 들다 보니까 근본이 도대체 뭐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화와
분노,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와 분노 장애 관련된 걸 한번 분류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뭘 할 때 분노인지 분노 조절 장애인지 내가 지금 문제가 뭐가 있는 건지는 알으려면 이것저것 보면서 심리 가지고서 해석하려고 하면 이거 해석이 안 돼요. 왜? 어쨌든 분노하는 거는 똑같거든요.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분노하는 건 똑같아요. 분노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다고 다 같은 분노냐?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